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필고사를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어,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필고사 닥쳤을 때 이 내용을 다루게 되면 여러분도 좀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면 Q&A라고 이렇게 책 날개에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시간을 적게 사용해서 이 주제들을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바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5교시에 든 반들, 그런 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 거를 호소하죠. 특히 팝스 건강체력 측정할 때 셔틀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스포츠 활동을 바로 하면 소화를 위해 위와 장 쪽으로 가야 되는 혈류를 방해한답니다. 왜 방해하죠?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피가 혈액이 근육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육으로 열도 식히고 그 다음에 영양물질도 공급하고 이러기 위해서 혈류가 근육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화 기능은 어떻게 되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몹시 힘들죠. 팝스하면서 겪어봤죠, 다들 한 번씩. 그러므로 강도가 낮은 스포츠 활동은 식사 후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해야 된답니다. 강도가 높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100m 달리기나 400m 달리기, 뭐 중장거리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좋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5교시에 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오전 중에 이렇게 점심시간 전에 다 배정을 해놨는데 아직도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율을 하다 보면 점심 식사 이후 5교시에 배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배려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활동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이 마시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물이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답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체 수분이 2% 감소할 때마다 갈증을 2% 감소하면 여러분들이 갈증을 몹시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수분이 1%만 감소해도 신체 능력이 10%가 감소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kg 들었던 사람이 54kg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속도로 100이라면 90밖에 못 뛰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아껴 먹지 말고요. 충분히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가 출렁출렁 아플 만큼 많이 드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 중 수분 섭취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활동 후 효율성을 높인다. 그렇죠.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물을 마셔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산행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산행 활동을 할 때는 오이나 뭐 이런 음료를 싸가지고 가서 준비운동 중요성과 정리운동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할 때 준비운동하고 정리운동 매번 할 거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누군 하나
시원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과 심폐계를 뭐라고 하냐면 심폐는 심장과 폐예요. 심장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순환계라고 불러요. 순환계. 순환. 심폐계는 공기를 순환시키고요. 모세혈관은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리고 여기 순환 있죠? 순환계. 순환.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준비운동 중에서 보면 일단 근육 온도를 높여서 근육이 온도가 높게 되면은 잘 늘어나게 되겠죠. 잘 늘어나고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부상이 감소하겠죠. 또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동작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뭐냐면 이게 신경계 활동이에요. 신경이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동작의 반응 속도를 충분히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계의 온도를 높여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동작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건 신경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순환계의 경우에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확장. 그래서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 확장시켜 혈액을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러면 운동 효율성이 향상되겠죠. 여러분이 운동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인체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실제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산소가 공급돼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심폐기능이 향상시켜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나 몸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폐도 적응이 돼서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잘 적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 모세혈관과 심폐기능이 순환계가 향상되면 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돼서 인체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고 운동 효율성이 증가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운동의 중요성 보시면요, 여러분들 운동 끝나고 나서 항상 정리운동 하시죠. 정리운동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여 체내에 생긴 피로물질을 제거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라는 피로 유발 물질이 생겨요. 젖산이라는. 그래서 그 젖산을 제거하면 에너지로 다시 요거를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요걸 다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거되니까 피로가 감소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봐보면 이것도 근육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대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육이 수축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걸 정리운동으로 근육을 늘려주게 되면 근육이 뭉치거나 통증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여 심장마비나 어지럼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흐름이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빨라진 혈액 흐름을 정리운동으로 해서 천천히 혈액 흐름이 느려지게 해서 심장마비나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별표를 한 3개 정도 주고 싶네요. 제가 수업할 때도 어떤 반에서는 강조한 부분이 있고 수업이 안 들어간 실제 2학기 시작해가지고 수업 못 들어간 반도 있는데
교반대에서는 요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요것들이 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예, 이제 먼저 이 지역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강화가 됐어요. 상황 파악과 올바른 의사 결정에 따른 행동 실천. 예, 아무리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응급처치를 잘해도 여기가 차도거나 뭐 건설 현장에서 뭐 물건이 낙하하고 있는데 이런 거 활동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과 올바른 의사 결정에 따른 행동 실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지 주변이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피해 위험이 있는지 주변 환경을 안전을 확인한다. 2차 피해를 파악하는 거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요. 그 옮긴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응급상황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타박이나 출혈, 골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응급처치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출혈, 골절 등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응급처치를 실시하면 될 거고, 마지막에 119에 구조 요청하고 환자 이송할 때까지 곁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의식이 없는 경우보다는. 그렇죠.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119에 연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방법을 모를 때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소생술만 실시한다. 가슴 압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당 100회 정도. 그 다음에 압박의 깊이는 5에서 6cm. 네. 그 다음 압박의 깊이 어디를 압박하죠? 성의 기준으로 해서 가슴 정중앙, 유두와 유두의 중간 지점에 압박을 합니다. 잘 모르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해도 환자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2학기 1차 지필고사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건강 관련해가지고 또 건강 관련 단원에 관련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